종합소득세 신고? 아 몰라, 아직 5월까지 멀었잖아. 나중에 생각할게. 복잡해. 그렇게 미뤄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 농하! 오늘도 따끈따끈한 금융 꿀팁을 가득 담아온 NH농협은행 아나운서 구혜빈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은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 가장 중요한 세금도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상식 함께 정리해 볼게요.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는 모두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세금도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유념해야 될 세금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원천 징수,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프리랜서의 원천 징수부터 알아볼까요? 개인 자격으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프리랜서의 보수에는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이렇게 총 3.3%가 원천 징수된 후 지급되는 방식이죠. 즉,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개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고 매년 1월과 7월 이렇게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에 10% 추가로 부담되는 소비세로 소비자가 납부하고 개인 사업자가 국가에 대신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는 거래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공제 포인트,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 공급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이제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데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절차를 통해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 프리랜서는 일을 할 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납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1년간의 총소득, 경비, 공제 항목을 반영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즉,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거래 단위 세금을 관리하는 것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전체 소득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주로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요 경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재료비, 장비 구입비, 출장비, 접대비 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의 사업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급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같은 주택자금 관련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볼게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소득 중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 계좌 납입액 등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통해 조건에 맞는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절세 꿀팁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준비입니다. 적격증빙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증거 서류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이 영수증이나 단순 계좌이체 내역처럼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효율적인 증빙 관리를 위한 지출 분리입니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필요경비를 위한 적격 증빙 자료를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5년 마지막 달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 해 마무리이자 새해 시작인 지금! 오늘 정리한 종합소득세 꿀팁을 미리 실천해두면 올해의 노력이 내년에 보너스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풍성한 새해 맞이하세요. 저희는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로 내년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